함께하는 성공습관 투데이.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미 증시는 FOMC 이후 하락세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축 이후에 수요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기업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그래도 수요가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에서 희망을 찾은 미국. 그 훈풍이 또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습관 투데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흔들렸었죠. 그러나 나이키와 페덱스가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회복세로 이어졌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옷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 모습인데요. 다우존스는 1.6%, 나스닥은 1.54%, S&P 500은 1.4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둔화세가 다시 확인이 됐죠. 기존 주택 판매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사상 최장 감소세의 기록입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역시 확인이 된 셈이죠. 미국 국채 가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은행의 깜짝 정책 변화로 촉발됐던 채권 매도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채권 시장은 BOJ의 깜짝 정책 변화로 야기됐던 매도세를 다시 한번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유가도 보도록 하죠. 이 미국의 석유협회가 예상보다 큰 원유 재고의 감소를 보고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이후죠.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금은 달러 약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특징주들은 박지은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죠. 이 유망 섹터와 또 전망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봤는데요. 이번에 저희 앵커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앵커 브리핑 이슈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앵커 브리핑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굿 이즈 굿이라고 해놨어요. 이제 매크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올해 내내 배드 이즈 굿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올수록 연준의 긴축 강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악재가 호재로 작용했다면 이제 호재가 정말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업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밸류에이션 보면은 할인율과 실적이 있는데 할인율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접어두고 실적이 정말 얼마나 잘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컸었는데 그래도 넘어가 볼게요. 결국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하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간 외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추운 겨울의 끝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투데이 분석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뭐 나이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 효과인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를 이야기할 때 가이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중국 시장 매출이 3%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중국이 최근 방역을 좀 풀다 보니까 앞으로 현지 매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는데 사실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재 그리고 OEM에 주는 영향도 리스크 부분은 없을지 먼저 센터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그동안 주가가 오른 그럼 대표님께서는 같은 시각이신지 아니면 같은 시각이시라면 지금부터 저희가 관련주들을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OEM, 뭐 ODM 쪽으로 보신다라면 전 영업무역은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백산처럼 어제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까지도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어진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뭐 백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좀 네, 어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잘 갔는데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 급등하다가 이 나흘째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는 중에 어제는 장중 4% 정도 하락 전환했고 어반 리튬 또한 10% 이상 어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리튬 테마주 급등락에 따른 이 투기 매매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걸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네. 올해 배터리 업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갔던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 잘 팔릴 거야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부터 배터리 3사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조금씩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배터리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아까 이제 테슬라 주가 과연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또 이 비대면 진료 도입 본격화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 관련된 테마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비대면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지금까지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하겠는데요.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화상 같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좀 마감되는 그런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2300 코스피 기준으로 2300이 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을 깨고 그러니까 전저점이죠. 깨고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고 2300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좀 이견도 있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정 장세.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를 축소하면서 스탠스 변화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엔화 급등의 환율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시장에는? 일단은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BOJ에서 이게 참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때는 뭐 일본도 그 145엔인가요? 그때 넘었을 때는 영국 파운드와처럼 뭔가 큰 사단이 난다 이랬었는데 또 엔화 강세를 가니까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엔화가 강세를 가게 되면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엔화 강세 시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땠을까요?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오히려 괜찮았던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시장 끌고 왔지만 좀 최근 좀 슬로우해진 분위기다 보니까 뭐 연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배당주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글로벌 수요가 안 좋으니까 정부밖에 없다 해서 정부 정책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스타일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유효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간 시장을 좀 많이 견인해 왔던 2차 전지가 다
다소 이제 좀 조정 장세를 좀 이번 주 주말에 물가 가늠자 11월 근원 PCE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예상된 수치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강화 우려가 또 번지고 침체 가능성 확대를 의미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제 23일에 이제 그 11월 미국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시장의 좀 관심도는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은 좀 저희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을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고하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제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상고하고의 흐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상고하고에 베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디에 베팅을 하실까요? 사실 저도 상고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고하고면 상저하고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하락폭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있더라도 뭐 지수 기준으로 5% 내외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해요. 내년에는 이 조금 뭐랄까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큰 사건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출연자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었던 게 달인 시대였거든요. 달러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인이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내년에는 달인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수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겠느냐. 뭐 전쟁도 있었고 올해는 뭐 중간 선거도 있었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원달러가 1,450원이 갔고 뭐 WTI 130달러 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굵직한 이벤트는 내년에 좀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도 상고하고의 한 표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저희 올해는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에서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 외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비철금속 테마가 가장 많이 시간 외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소식 때문인데요. 보크사이트의 95%를 수출하는 인도네시아가 예고대로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크사이트 수입에서 인도네시아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다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보크사이트 원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이날 시간 외에서는 알루코, 남선알미늄 그리고 조일알미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래 나노텍은 더 안전하고 용량을 큰 전지를 개발하는 기술이죠. 리튬황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포스코 엠텍도 함께 보시죠. 포스코 그룹이 보유한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 대한 투자가 알려지면서 리튬 사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날은 3.04% 상승합니다. 결국 오늘 시간 외에서 보크사이트 그리고 리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시간 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뭐 전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알루미늄 관련 알미늄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알미늄 시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알루미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알루미늄 시장 자체가 11월 달엔 좀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원자재 또한 또 호재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외 알아봤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죠. 바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날은 무려 12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덕분인데 하나그룹이 확실히 큰 덕을 보는 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은 이 한국형 발사체 종합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누리호 3차 발사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체계 총조립 기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리온의 넘치는 실적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배가 차트를 봤더니 오리온의 주가 흐름은 올해 초부터 우상향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리온 초코파이를 넘어서는 카테고리 확장성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물론 중국도 회복되고 있지만 이 베트남, 러시아 등 전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 상승이 전망되는데 내년 이 프리미엄 구간을 진입하면서 과연 우상향 중인 이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마켓도 함께 보실까요? 북미 유럽 사업이 대대적인 개편을 거치면서 이 4분기 실적 호조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4일째 매수 중인 외국인, 이어서 실적 기대를 안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바로 아래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비올입니다. 4분기 호실적 그리고 내년에 중국 수출 본격화가 기대되면서 10월부터 이 산을 점점 올라타고 있는데 비올 외국인이 4일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확실히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기업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먼저 그러면 저희 외국인의 수급 안에서 한 종목 만나본 후 기관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어떤 기업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이제 영원 무역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국제적인 이제 OEM 그런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OEM 관련된 이제 네, 저희 영원 무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OEM 기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나이키 실적 호조가 어제에 저희 우리 시장에서 훈풍을 불러 일으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의 소비 자체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뭐 전일 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었던 것도 하나가 네, 이렇게 전반적인 의료 OEM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관을 봤는데 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인데요. 기관이 풍산에 산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반등하면서 되살아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내년에도 방산주의 수출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22거래일 연속 남았네요. 외국인에서 오리온이 있었다면 기관은 롯데칠성이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면서 매출이 좋은 모습이죠. 최근 식음료주들의 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쫙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기관은 롯데칠성 이날 7거래일 연속해서 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공업 쪽으로 외국인은 두산 밥켓에 관심을 가졌다면 기관은 효성 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펜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운 업종 자체에 대한 뭐 요즘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펜오션 물동량, 이 벌크 물동량 증가는 사실 아직인데 중국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으로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라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최근같이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와중인데 역사적인 저점에 있고 있는 펜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모펀드도 함께 보시죠. 자, 현대 그리고 기아 날개 없는 추락을 하면서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회로 보는 걸까요? 사모펀드는 이 두 종목을 담았습니다. 아래 두 종목은 콘텐츠로 묶을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모두 표에 있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기대작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알령 해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사모펀드 안에 있는데 한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그중에서 오스탐 임플란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네, 오스템 임플란트 시장 업하기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덴티움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덴티움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오스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저평가된 작년에 횡령 사건 이후에 중간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뷰티풀 굿모닝 시간 함께 알아봤고요.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2부는 사실 최근에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더 많이 뵙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거의 특집 수준만큼의 2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오늘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시장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네, 직전 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셨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어제는 생각보다 좀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민연금도 이번 일본은행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일본 통화정책 변경 이슈가 악재인지 호재인지부터 한번 구분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저는 사실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면 의외로 수급 뒤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 산업군들에게는 다소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돼버리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에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매각된 자금을 일본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악재로 반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 보면서 이제 대응을 수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이키 실적을 여쭤보려고 했다가 네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방금 나와가지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암울하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폭 상승을 해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산업 반도체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새로운 소식은 아닌. 그러면 기회는 앞으로 올 것인데 지금 아직 타이밍상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들도 저희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특징 섹터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특징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코로나 확산에서 발생한 테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어떤 기사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행항공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내년 1월 달부터 국제선 자, 그럼 그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매니저님의 가장 최애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를 좋아하고요. 제주항공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2월 7일 날 한번 12,200원 수준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한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 중국 코로나 환자가 확산세가 이제 급증을 하자 최근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 네, 제주항공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일본 여행 수요가 최근에 가장 많다 보니까 LCC 중에서도 가장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고 엔화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저만 봐도 연말에 일본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차라리 그럼 동남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선 쪽으로 대한항공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한항공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했을 때 저비용 항공사가 최근에 조금 부각받는 것 같고요. 사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저비용 항공사가 자, 그럼 탑픽 종목으로 그 안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제주항공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앞서 한번 테마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년도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저희 첫 방송 때 기억나시나요? 벌써 한 2개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당시에는 그때부터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들고 오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럼 투자할 이유가 생긴 건가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비대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통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봐야 한다면서 당시에 3가지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 안에서 갖고 오신 PPT 자료에도 보이는데 동일한 기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선택을 해주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대면 관련 진료 종목 쪽에서는 이제 케어랩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무료 방송하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